과연 블러구리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보유하고 있을까? 네, 한상혁 과장님이 비중을 좀 포지션을 가져가고 늘리는 종목, 관심 섹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일단은 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출연자분들도 계속 나오시잖아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그냥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보다는 네. 큰 흐름적인 부분 그런 부분 제가 어느 업종을 좀 집중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저는 일단은 현금 비중은 한 25%에서 30% 정도는 좀 만들어 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실제적으로 저도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정도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식 한 70% 정도 되는 이제 주식 비중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늘리는 섹터는 한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업종하고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블러구리의 비중 확대 섹터는 지금 자동차와 건설. 네, 자동차 업종하고 건설 업종은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현대기아차의 5월 판매 데이터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네.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한 4월부터 그렇죠. 미치기 시작을 했는데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미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5월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5월은 거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전부 다 미친 그 달이거든요. 네. 월인데 5월 정도 본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 생산 차질을 겪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시장에서는 거의 한 2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 10% 정도의 생산 차질만을 겪었다라는 것은 5월을 아주 슬기롭고 잘 보냈다라는 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은 상대적으로 생산 차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의 생산 차질이 좀 있었을 뿐 해외 쪽에서는 거의 타격이 없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자동차 쪽을 좀 계속적으로 보는 이유는 자동차 쪽은 거의 한 달 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GM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된다. 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게 깔끔하게 연말에 다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5월이 정점이다 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고 6월부터는 점차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주식을 좀 매수를 해서 좀 상황이 많이 호전돼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근에 자동차 업종을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이제 8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는데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착착 전기차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지금 증가할 계획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그 시점이 굉장히 잘 맞는다, 시의적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중국 애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일단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고, BMW나 이제 벤츠 같은 유럽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 모델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전통적인 미국 업체들,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고, 일본산 자동차들 많이 있잖아요. 도요타라든지 혼다, 닛산 이런 회사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이렇게 있을 건데, 즉 3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데, 다행인 점은 일본 업체들의 전기차
그 대응 능력이 제가 볼 때는 한 발짝, 두 발짝 정도가 아니라 한 세 발짝 정도는 지금 늦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체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대차는 있죠. EGF라는 폭스바겐하고 있죠. 네, 펜큐님 어서 오세요. 펜큐님도 오셨고, 네.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직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 네. 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략이 다르죠. 지금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을 좀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토요타의 생각은 바로 전고체 시장으로 뛰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차 시장, 지금의 이제 배터리 방식을 좀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전고체 시장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2030년 이후나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토요타도 현재로서는 전기차 모델을 공격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고, 혼다 역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지금 개발을 착수를 했고, 이것들이 개발이 완료돼서 모델이 나오기까지에는 한 2025년 정도가 돼야지 첫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을 미국 업체들하고 지금 한국 업체들 싸움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의 그 시장 점유율을, 일본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좀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차 상당히 좀 좋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 비중이 커지는 부품도 있잖아요. 특히나 전기차 부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제가 차널 시스템 이런 거. 그렇죠. 네. 구체적인 종목들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난번 또 헤드라이트 업체 뭐죠? SL 이런 네, 업체들.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왜 언급 안 해주세요? 해주면 더 좋아요. 네. 저희 근데 다 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블로그에 저희 채널에 오시면 제가 네. 거기 다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아마 채널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손바닥 블로그를 거기 보시는 분들 여기서 빨리 종목 얘기해 주세요. 한산 과장님 잘 언급 안 하니까. 제가 거기, 컴플 이슈 때문에 종목 얘기는 직접 제가 안 할게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좀 언급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볼 만한 게 이게 전자기기 간 연결하는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있어요.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가게 되잖아요. 한국단자 이런 거 강했죠. 그렇죠. 보니까. 네. 한 50% 정도 커넥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차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고 전기차 전용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비싸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차용 커넥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단가도 올라가고 수량도 올라가고, 즉 PRQ가 동시에 그렇지. 증가하는 네.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매우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IC 땡큐. 네.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단자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보시면 부채 비율도 낮고 재무제표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2019년에 연간 300억 정도 이익을 벌었습니다. 19년에. 2019년에. 네. 근데 2019년 연간 300억 정도 벌었던 회사가 작년 3분기부터 분기 300억씩 버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790억을 벌었네. 그러네요. 그렇죠? 보신다라고 하면 2020년 3분기에 한 300억 이상, 분기 영업이익 한 300억 이상씩 버는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연간 300억을 벌던 회사가 분기 300억을 버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영업적인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자동차 부품 회사들 마진율 어떻죠? 마진율이 박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박하죠. 그 완성차 업체한테 항상 쪼여서 눌리기 때문에 한 5%나 4, 5%밖에 안 되지 맞아요. 않을까? 미들 싱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4%, 5%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한국단자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프로가 나오고 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9%, 작년에는 한 4%다가 작년에 9% 나오네. 9.8. 네. 그리고 분기로 한번 보실까요? 분기로는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13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 부품 회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뭐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Q와 P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그 영업적인 환경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영업 마진도 역시도 이렇게 높게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전기차 전용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감속기.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기어.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에 전부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감속기를.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동반 진출을 했고 앞으로 현대차 전기차 생산 성장 스토리 이런 데에 잘 부합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잘 찾아서 감속기 만드는 회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최근에 뭐 테슬라에도 20만 대 정도의 감속기 수주를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있다가 공급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40만 대로 좀 수주가 늘어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 회사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SL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그 LED에서 그 할로겐 램프에서 LED 램프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ED 램프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램프를 만드는 SL 같은 회사들 역시도 미국에 같이 현대기아차나 동반해서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네요. 지금 자동차 쪽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동차 쪽 업종. 비중 확대할 시기를 좀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도 좋아요.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뭐 주가의 탄력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품사들이 탄력성이 더 클 테니까 그렇죠. 특히나 전기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좋은 전기차 얘기네요. 쪽에 훨씬 더 부품의 익스포저가 높고 그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좀 우리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송파동 블록우리가 비중 확대하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와 건설이다. 자동차 얘기를 먼저 해 주셨고요. 네, 건설 얘기는 지난번부터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결국 이제 경기 회복, 또 이제 대선 그렇죠. 이런 쪽 했는데 계속 보면 네, 그 어떤 힘들이 살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설 쪽. 상당히 좀 조용하면서도 강해요. 건설 맞아요. 업종이 네. 지금 뭐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건설 쪽은 대외 변수 영향을 좀 적게 받으면서도 국내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가 많았을 때는 환율, 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건설 업종의 주가가 많이들 형성이 됐었고 해외 쪽의 수주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에 대한 멀티플 역시도 고 멀티플을 좀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외 변수가 지금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순전히 내수의 부분이 주가의 변수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쪽에서의 그런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저는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요. 국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권이든 야권이든 일단 대통령 후보 지금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야권에서 그 누구죠?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재건축과 관련된 모 교수를 찾아봐서 뭐 그와 관련된 조언을 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어쨌거나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다시 짜겠고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건설업종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시장의 소나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밸류체인은 제가 지난 4월경에 정리를 싹 한번 해드렸어요. 맞아요. 한번 네. 싹 해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그때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한국증권TV 지금 여기서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건설업종 제가 밸류체인을 정말 세심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건설업종 중에서 제가 최근 들어 좀 관심 있는 건설주는 오늘 제가 박사님하고 방송에서도 머니투데이에서도 언급했지만 네. 그 금호건설 금호건설 좀 좋게 생각이 그것을 되어지더라고요.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건설주 얘기할 때. 금호건설이 어쨌거나 지금 싸요.
상당히. 다른 건설주들 주가 올라오면서 PER 기준으로 한 7배? 대표적인 건설주들 한 7배, 8배,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5배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 좀 싸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한 30%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지금 매각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한 4천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각을 한다라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했을 때 4천억의 현금이 금호건설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호건설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한 4,500억 정도 되려나? 시총 4,5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현금 4천억이 들어올 게 있다. 이거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그런 이벤트성 플레이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금호건설은 제가 오늘 머니투데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건설 업종 중에 건설업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지난주였지요. 예, 전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이 이제 구속 기소되고 그러면서 뭐 배임 횡령 같은 공시 들어가면서 사실 거래 정지가 됐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아시아나랑 두산 근데 금호건설은 바로 거래가 이제 해제돼서 했는데 왜냐하면 아시아나 거래 중지가 길어지네요. 근데 아시아나 진짜 거래 정지더라고요 아직까지. 금호건설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이미 공시가 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공시를 안 했나 봐요. 그러게.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그 박상구 전 아시아나 회장하고 관계는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그런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런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테크건설 물어보신 분인데 이테크건설 이런 기업도 사실은 굉장히 시중에 스포트라이트 잘 안 받으면서 잘 가는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이테크건설은 SGC 이테크건설로 이름을 바꾼 모양이군요. 근데 그러면 건설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 기스건설, 대우건설 이런 회사들이 대형사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뭐 금호건설은 약간 중소형사인데 약간 그러면 대형주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설사이고 건설사만 놓고요. 뭐 콘크리트 파일 말씀하신 뭐 밸류체인 그건 좀 떠나서 건설사 가운데 지금 뭐 이테크건설도 말씀하셨고 뭐 네. 방향성은 건설주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물론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이슈가 하나가 더 붙으면서 뭐 탄력성이 좀 더 붙을 수가 있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GS건설, 현대건설, 뭐 이런 삼성물산 뭐 이런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이왕이면 5% 먹을 거 10% 먹고 10% 먹을 거 20% 먹자라는 생각으로 좀 종목을 피크를 하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똘똘한 애들 좀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금호건설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